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견조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고점 대비 4%나 급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요. S&P 500은 단시간에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잃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거시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셧다운이고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실업률 또한 4.4%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대에 머물면서 연준 위원들의 경고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푸드 인플레이션은 가계 경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발표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시장과 연준 내부의 견해 차이가 더욱 부각되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았지만 모건 스탠리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현재는 12월 금리 동결 쪽으로 콘센서스가 형성되는 분위기이고 1월 금리 인하 전망은 70%로 유지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예요. 리사쿡 연준 이사는 주식, 채권, 주택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재차 경고하면서 시장 급락과 유동성 리스크를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백악관의 AI 관련 정부 구조금융이 없다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AI 기술주들의 조정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 즉 QT 종료 예정은 향후 유동성 논의를 다시 불러올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 동향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나스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차익 실현 매물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AI 버블 우려가 겹치면서 고점 대비 4%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20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갔고 QQQ 또한 20주선까지 하락했어요. 공포 탐욕 지수는 9포인트까지 떨어져 극심한 공포 심리를 반영했고요. 섹터별로는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AI 및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AMD는 이평선을 뚫고 내려갔고 마이크론은 장중 10% 넘게 하락하며 51선까지 밀렸습니다. 반면 월마트는 홀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나스닥 이전 상장 이슈가 나스닥 전체 수급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메타는 AI 수익성 논란의 중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어 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간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 특히 반도체 섹터의 변동성이 컸어요. 하이닉스가 8, 9% 급락하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한 달 기준으로 무려 10조 원을 순매도하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고 이는 월가 기관들의 포지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하이닉스의 신용 레버리지 우려인데요. 하이닉스의 신용 레버리지가 강하게 유입된 만큼 현재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다음 주 화요일에 대규모 반대 매매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또한 1,475원까지 상승하며 외환 시장의 약세가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좋지 않았는데요. 비트코인은 86,000달러까지 하락하며 코인 시장의 붕괴에 가까운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한때 8만 달러까지 터치하며 누군가의 손절 및 청산에 의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스닥 하락과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 15로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극심한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손절보다는 매수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시장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미국 증시에서는 메타나 엔비디아와 같이 실적이 견고하게 확인된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 조정 시 오히려 장기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추가 하락에 대비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해요. 반면 월마트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투기성이 강한 종목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ABL 바이오, 한미 반도체, 그리고 HBM, DM 관련 대장주들처럼 펀더멘털이 견고한 주도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고요. 하이닉스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명확한 실적 증가나 배당 확대 기대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종목은 진입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극심한 공포 구간에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명확한 손절 기준을 설정하고 현금 비중을 최소 20에서 30% 이상 유지하며 급락 시 추가 매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는 극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AI가 분석한 것으로 투자 추천은 아니며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